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하락에도 불구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매도세가 지속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물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90달러, 3.3% 하락한 배럴당 55.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11월 산업 생산이 2010년 5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1월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1.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도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켓워치는 특히 소비재와 유틸리티 생산이 증가한 덕분에 11월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경기를 전망하는 이번 달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9년 내 최고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12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5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59와 9년 내 최고인 직전월의 58을 모두 소폭 밑돈 수치입니다. 50을 넘으면 건설업자들이 주택 판매 추세를 낙관한다는 뜻인 이 지수는 이달로 6개월 연속 50선을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역시나 글로벌 시장의 포커스는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리비아에서 원유터널 2곳을 폐쇄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잠시 반등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56달러 선을 다시금 깨고 내려갑니다. 하락세가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감산도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식에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더해지는 것 역시나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미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죠.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줄이긴 합니다. 그러나 장 초반 산업생산지표 호조세의 상승을 보였지만 결과적인 하락세입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0.57% 하락한 17,180선에 S&P 500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0.63% 하락하며 1989선에 나스닥은 이틀째 1% 이상 밀리네요. 4,605선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 10,000선을 넘어서면서 이 호재를 불렀지만 어느새 9,000선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독일 지수 2.72% 밀리며 9,334선에 영국 지수와 프랑스는 6거래일째 밀립니다. 영국 지수가 1.87% 하락하며 6,182선에 프랑스 지수가 2.52% 밀리며 4,005선에 마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힘이 없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으로 돌아가 보면 개파락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연기금의 등판으로 그나마 지수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며 장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그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현대상사가 31,10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패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 46승 42무 30패입니다. 현대상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저만큼 아쉽겠습니까? 네. 참, 그래요. 일단은 현대상사가 유가 하락이라는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은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 관련으로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배당금이 좀 더 낮아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아직까지 존재하면서 주가를 조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봤을 때, 현재, 이 가격대의 손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반등이 조금 힘들다고 저는 조금 보는 상태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가격 권역 자체가 이제 하단 권역에 분포를 하다 보니까 이격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상사 미생의 그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도 좋지 못한 흐름이었구나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자원개발, 그 유가 하락이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 하락분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자원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아니면 현대상사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반등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가 하락 부분이 현대상사에도 발목을 좀 잡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반등 여력은 좀 없다라는 부분까지 알려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예, 손절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강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CJ ENM 말씀드리겠습니다. CJ ENM 어제 마감이 된 종목이었죠. 근데 어제 이제 또 급등을 했어요. 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 8%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 자체가 조금은 더 필요했던 종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종목에 대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케이블 방송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더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한중 FTA로 인한 진정한 수혜는 바로 컨텐츠 유통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주가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CJ ENM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초가가 지금 형성이 되는 부분에도 36,200원, 36,400원 이 가격 권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가격 권역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요 주포 찾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 33,2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매매 패턴이죠. 이 자리 자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12일 날 큰 매도세를 나타내고 다시 한번 더 15일 날 매수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 자, 저가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가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흔적 자체는 이 자리가 상당한 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점으로는,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3,200원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중요한 자리죠. 항상 과매도 구간을 거쳤던 자리였고, 그리고 그 구간을 거치고 이번에는 딱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올라갈 때 이유는 바로 게임의 실적과 그리고 방송, 영화계의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질 때 이유는 바로 게임이 사업 자체가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대신에 지금부터 회사의 가치를 본다면 방송이라든지 영화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주가 자체는 하향 안정화를 그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 가격권역 시초가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34,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ENM, 제가 항상 2번, 3번씩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이 잘 가지 않은 종목은 없었어요. 맞죠? 자, 그렇게 봤을 때 CJ ENM,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말고도
새로운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에요. 곧 재료가 또다시 넣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분명히 2015년에 대박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죠. CJ ENM까지 살펴봤습니다. 향후 흐름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시장 개장됐습니다. 야간 선물 하락하면서 역시나 출발 하락이 예상됐는데요. 현재 밀리고 있네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JB스타 김신경 연구원과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오늘도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도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96%로 좀 출발한 24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함께 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저점 부근이 한 240선 부근에서 조금 잠시 이제 그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0% 하락한 지금 현재 1908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좀 대외 악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번 주의 경우도 FOMC라는 그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01%로 하락한 538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 장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 장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100원선 후반대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역시나 조정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건데 일본 증시 개장됐습니다. 최근 조금요 밀리는 모습인데 전일에도 1% 넘게 밀리며 마감이 됐는데 출발 역시나 1% 이상 하락하며 출발됐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네요. 이어서 국내 시장 업종별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양시장 다 좋지 않게 좀 약세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코스닥이 그나마 좀 덜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금속 광물하고 섬유유복 정도인데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좀 보죠. 한국 유리가 2% 좀 넘는 상승폭이고 한국 석유가 그다음에 이제 1.2%, 그다음에 TA홀딩스, 한일시멘트, 삼성글래스, IS 동서 정도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합권 또는 약보합 수준. 지금은 또 비금속 광물도 마이너스로 돌았네요. 섬유유복이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뭐 대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들을 좀 뽑아주는 모습들 보면서 그래도 지수가 약한 상태에서 강한 업종들이 대부분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섬유유복 같은 경우 쌍방울, 원림, 한세실업, 아비스타 신원, FNF, 대연 정도가 강보합 수준 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약세 또는 약보합 수준이고 음식료하고 IT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마니커가 3.3%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칠성이 1% 넘는 상승세, 오리온, 그리고 동원 F&B, 남양유업, 삼양식품, 오뚜기, CJ제일제당, 무학, 우성사료, MH에탄올 모두 강한 모습,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오늘 IT 역시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사마전기가 2.5%, KEC가 2.3%, 이필름이 2.17%, 코리아서키트가 최근에 모습이 좋았죠. 코리아서키트가 2.16%, 유양DNU, AMP, 경동나비엔, 동부IT, 선도전기, 아남전자, 금호전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0.5%.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역시나 타 업종들 대부분이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대변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업종 중에서는 이제 뭐가 덜 빠지는지인데 의약품이 그나마 오늘은 좀 덜 빠지네요. 의약품이 좀 덜 빠지고 뭐 우리들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 이연제약, 종근당 홀딩스, 현대약품, 한올바이오판화, 환인제약, LG생명과학, 녹십자, 신풍제약, 제일약품, 동아ST 그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도 오늘은 좀 덜 빠지는 모습인데 무림페이퍼, 대형포장, 삼정펄프, 페이퍼코리아, 선창산업, 아세아제지, 세아 이런 종목들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좀 강하거나 덜 빠지는 업종들 특징을 좀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배제를 시켜야겠지만 섬유유복, 음식료, 의약품, 종이목재 대부분이 내수에 좀 포커스가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좀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형성되는구나 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일반 전기전자, IT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장비, 섬유, 의류, 정보기기, 유통 이런 종목들이 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쪽은 다음 카카오가 0.8% 넘는 상승폭, 그리고 오랜만에 예스24가 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컴즈와 가비아, 사라미네이처, 청음NC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콘텐츠 한번 보죠. 썬데이토즈가 5% 넘는 상승세, 아이서포트가 3%, 조이시티가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 플레이 위드, 게임빌, 조이맥스 같은 게임주들 1% 넘는 강보합 수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게임, 위메이드, 컴스투스, 다날, IMBC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특징은 뭐 역시나 디지털 콘텐츠 쪽은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컴퓨터 서비스인데 텍셀레트컴이 10% 가까운 상승폭, S넷, 아남정보기술, 아이크래프트, 대신정보통신, 정원NCS, 쌍용정보통신, 플랜티넷. 일단 뭐 3월 인터넷이 최근에 좀 눈에 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역시 코스닥도 종이목재가 괜찮습니다. 선성 LNS, 대림제지, 크린앤사이언스, 한국패키지, 대양제지, 삼육물산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반 IT 쪽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AMOLED 쪽 이런 부품주들이 아니고요. 파버나인, 파세코, 서호전기, 위닉스, 동브라이트, 에스텍, 대한광통신, GMP, 우리조명, 대성일텍, 신성, 델타테크,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 강한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통신 장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도 뭐 이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들이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쪽 이런 쪽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뭐 게임주들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물론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고요. 사물 인터넷은 최근에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전일에는 이 연기금 쪽에서 지수 방어에 좀 나서주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에서 벌써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현재도 지금 외국인의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20억 원가량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현재 좀 90억 원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모두 좀 매도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 마찬가지로 외국이 현재 좀 10억 원, 기관의 경우로 34억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업종별로 본다면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 좀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제 그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81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의 경우 21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로 강한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은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 한 51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운수창고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 현재 지금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재 좀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업종의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억 원, 1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통업종의 경우도 외국인 현재 좀 2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이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4억 원, 1억 원 각각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달러엔 하락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들어오면서 오늘 1원 60전 내리며 1097원 선에 출발이 됐습니다.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오늘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상승 전환됐네요. 자세한 상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하락한 1097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96원 70전과 1099원 30전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가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9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달러 엔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엔은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미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강한 하방 경직성 또한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달러에는 오늘 새벽 117.53엔까지 하락하는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달러화는 유가 급락을 반영하고 있는 호주 달러나 또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달러 엔을 추종하면서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의 관건은 달러 엔이 지난 11일에 기록한 전 저점인 117.43엔을 하향 돌파할 것인가 여부인데요. 달러 엔이 전 저점을 하향 돌파한다면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달러원 역시 조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전 저점인 1095원 50전을 하향 돌파할지 여부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엔은 장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압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까이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방향성이 둔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달러 원 역시 방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는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표가 부진할 경우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 있겠고요. 만약 이로 인해서 호주 달러 약세 재료가 더 우세하게 반영될 경우에는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겠고요. 반면에 엔화 강세 재료가 더 부각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이번 주 미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최근의 유가 급락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그 문구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달러화는 1,090원대에서 주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 KA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어제와 오늘 이틀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 유가 하락분을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반면 동부 C&I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밀리는 쪽은 새내기주입니다. AD테크놀로지와 랩지로믹스 상장 첫날인 오늘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네요.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참 주가가 잘 갔었죠. 뭐 잘 간 거보다 견고하게 움직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가 하락에 의한 수혜. 왜냐면은 전기도 뭐 기름으로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용이 줄면 여기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있었죠. 배당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좀 급락을 했고요. 왜냐면 전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렸던 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등의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서 서민 가게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급락을 했고요. 전기요금을 인하를 하더라도 일단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절감분만큼만 인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뭐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낙폭이 순식간에 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했던 부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 시점을 보통 한 2016년 정도 예상했는데 정부가 이제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유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전기요금이 인상한 점들을 좀 감안을 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올해 하반기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된 부분들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너무 좀 과도한 반응이진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우려는 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가야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일단 이번 주는 좀 주간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6% 그리고 어제도 저가 수준으로 14.5% 종가 기준으로 5% 빠져서 끝났고 오늘도 저가 기준으로 8% 그리고 지금 현재 6.7% 하락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 이틀 정도 변동성, 이틀 급락. 내일 만약에 좀 안정화가 되면 저는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성격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물론,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다. 결국에 주가 하락분은 나올 수 있겠죠. 과연 이 주가 하락분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주가가 잠잠해질 때는 꼭 다시 한번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다시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버릴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부 C&I인데 FIS 시스템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오늘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동부 C&I 주가가 이제 계열사죠. FIS 시스템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주식 20만 주 900억 원의 전량 처분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처분 예정일이 내년 1월 2일입니다. 결국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매각 자금을 일단 C&I 측에서는 회사채나 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매각이 끝나면 부채 비율을 100%대로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뭐 동부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자구책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뭐 어떤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노력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면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0선이 2,800원, 오늘도 고가가 2,800원에서 10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상한가 갔다 왔죠. 그리고 매물들이 출회가 됐죠. 오늘은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매물 출회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은 더 나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9% 넘는 상승세에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추격 매수,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라는 새내 기주가 있는데, 오늘 뭐 첫날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좀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공모가 대비해서 또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전문 업체인데, 지난 뭐 1일에서 2일에 이틀간 진행됐던 기관 수요 예측에서 33.19대 1 경쟁률 보였죠. 네. 최근에 공모주 경쟁률 치고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라는 얘기 드리고, 공모가는 일단 희망 밴드 가격이 16,000원에서 18,000원이었는데, 하단을 밑으로 15,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오늘 시가는 13,500원.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좀 하회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밑에서 좀 들어 올리는데, 회사 자체는, 당기순이익이 430억, 그리고 매출액이 한 420억 정도 작년에 나왔거든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랑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이 VCA라고 하는 밸류 체인 어그리게이터 의 획득을 통해서 시장과 고객 니즈에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2년 연속 흑자, 자본금은 뭐 한 22억 9,900만 원 정도 되고요. 회사는 나쁘지 않다. 회사는 나쁘지 않은데, 워낙 이런 종목들은 이 상장 전에 보유하고 있던 보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을 좀 소화시키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도 오늘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 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공모가가 희망밴드인 희망밴드 산단이 13,200원 정도 결정됐고요. 2002년 설립됐는데 올 상반기 매출이 113억, 그리고 영업이익 16억 정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달 초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23.83대 1, 일반 투자자 공모에서도 305.88대 1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좀 치열했고요.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도출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모 경쟁률로만 보면, 청약 경쟁률로만 보면 AD 테크놀로지하고는 사실은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잠잠해진 이후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심은 갖되 조금 시간 텀을 두고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하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바이유가 60달러선 붕괴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정유주 3인방 1% 내외의 약세 흐름입니다. 반면 가는 쪽은 위닉스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중국 내수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틀째 강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이어서 해성산업입니다. 894억 원의 공급 계약을 소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정유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의 경우 이제 두바이유가 60달러가 좀 붕괴됐다는 소식으로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두바이유의 경우는 이제 전 거래보다 한 0.95달러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좀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당분간으로서 이제 정유주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유가 하락이라는 그런 좀 이슈가 워낙에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유주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유가 하락이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시장에 퍼지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의 움직임도 좀 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유주의 경우 유가라는 그런 유가 하락이라는 그런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들어갈 시점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난 후에 그때 다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닉스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위닉스의 경우 현재 좀 5%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수혜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는 소식으로 해서 좀 오늘 그 5%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해외 가전 업체의 그 OEM 방식의 그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 5년간의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상당히 좀 주가에는 호재거로 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좀 진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좀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한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좀 이름표가 좀 붙으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공기청정기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좀 한류에도 좀 열풍을 붙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 현재 위닉스의 경우는 일단 중국 소식도 좀 상당히 호재거리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위닉스의 경우는 현재 좀 기술적으로 보아도 현재 좀 200일선 위에 121선 위에 좀 안착하려는 좀 과정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2만 원 선까지는 좀 길게 내다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해성산업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성산업이 현재 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한 940억 정도의 좀 그런 계약 그 규모의 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주가에도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해성산업의 경우 좀 부동산 쪽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대규모 임대차 계약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성산업의 경우는 지난 9월에 이유 없이 좀 하한가를 좀 연속으로 맞았던 이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이런 주가에 대한 좀 변동폭이 조금 그런 우려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해성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라든지 주가가 워낙에 좀 변동폭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S입니다. 나흘째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GS건설 전일의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 GS건설과 계룡건설, 이어서 태영건설까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다는 소식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파이오링크는 흐름이 좋습니다. 7% 이상의 급등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SDN 수혜 전망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거고. 사실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었고요. 그룹 내 또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최정점에 위치한 제일모직 상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이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열기가 식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일모직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이죠.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아닌 이 삼성 SDS 단독의 어떤 펀더멘탈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는 올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제일모직 상장 전까지는 좀 약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이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GS건설, 계룡건설, 태영건설 등이 이제 전일이죠. 15일에 신용등급 전망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동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출처는 나이스 신용평가고요. 태영건설, 계룡건설, GS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크레딧 레이팅을 뭐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이 플랫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단계 좀 내렸고 건설사들이 좀 이 경기 부진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택 시장까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좀 있는데 일단 뭐 크레딧 레이팅 자체가 이 다운그레이드 되면 보통 뭐 주가나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원칙이라든지 투자 기준에 있어서 좀 이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파이오링크인데 파이오링크가 SDN 수혜 전망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링크가 SDN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근데 SDN이 뭐냐? 소프트웨어가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뭐 클라우드나 5G 이동통신, 사물 인터넷 이런 게 트래픽 증가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트래픽 증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한계성 이런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개발된 거고요. 이제 결국엔 트래픽 증가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파이오링크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트래픽 증가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온입니다. 중국 시장과 연관되면 정말 안 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이거래일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입니다. 한라비스테온의 인수를 참여한다라는 소식의 강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한전기술은 하락 흐름입니다. 이 연말을 맞아 한국전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리온의 경우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리온과 이제 중국 시장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요. 일단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제과업체에 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리온 이런 제품에 상당히 조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면은 충분히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중국에 따른 이제 매출로 인해서 고정비도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는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소폭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눌림 몫에 잡아본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종목 한국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현재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스 내용을 보니까는 한라비스테온의 인수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좀 협상을 위한 어떤 주식 매매 계약을 좀 체결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정 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현재 좀 6%대 급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이 일단 한국전력이 블록데이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급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섣불리 저가 매수인가 하고 좀 들어가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신 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했다 이때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한전에서 지분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주가에는 큰 영향으로 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연말까지는 쭉 쉬자, 변동성이 심해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자,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정영훈 팀장입니다. 미 경제지표 부진과 유가 우려 속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 실적 개선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네요.
이어서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지수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1월 효과 기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 정영훈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를 좀 예상해 주시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우선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좀 상승세를 그동안 이어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면서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하락 장세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가 되면서 조정 장세가 좀 지속을 됐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일 대비해서 3.3% 하락한 배럴당 55달러까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역시나 이 부분이 시장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해 좀 이 글로벌 시장의 좀 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발표가 예정돼 있는 중국의 좀 12월 PMI 제조업 지수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에 기준선 50을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경기 둔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FMC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선거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틀 앞으로 좀 다가온 제이모직 상장 등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분간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반등이 오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시장의 지금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만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가 이제 1900선은 PBR 1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1900선 만약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조정은 이번 주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재차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인 배당에 대한 좀 기대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점진적 상승이 좀 예상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을 오히려 좀 좋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12월 PMI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벤트들 상당합니다. 국내 시장의 제일모직, 그리스 대선, 또한 FOMC 회의 등 이런 부분들 확인 잘 하시면서 1900선 아래로 내려오며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네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또다시 출렁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엔제에 대한 또 엔제에 대한 공포가 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보면 하락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 시장 참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기도 무서운 그런 장입니다. 따라다녀봤자 수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장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도 섹터가 지금 존재는 한다. 그것을 아침 방송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그 주도 섹터가 지금 제대로 된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일단은 대형 IT와 지난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예요. 요 얘기 꼭 좀 드려야 되겠는데 가족분들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인회 때도 49,500원 이상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 지금 재매수 구간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자 쪽도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역시 좀 좋지 못한데 쌍용차만 지금 두드러지게 자꾸 상승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죠. 자, 이유는 뭐냐면 마힌드라가 4부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쌍용차에 대한 매기로, 즉 매수세로 좀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듯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화조라고 불리는 조선정유화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파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조선정유화학 계속 좋지 못합니다. 이거를 저점이라고 잡아 들어가시면 곤란하다는 그 얘기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들어간 얘기니까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철강주 지금 철강주도 여전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철강주는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는 괜찮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지금 또다시 경기 둔화와 그 다음에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금융주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나마 보험주, 지금 하나생명이라든가 생명보험주는 괜찮다. 생보사들의 마진율 개선, 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 보험 쪽은 화재보험 쪽도 그렇고 지금 생명보험 쪽도 그렇고 괜찮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드디어 S넷, 코콤 100% 넘어갔습니다. 그죠? 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하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100%를 훨씬 넘어가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코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4,000원대 초반대였으니까요. 지금 S넷은 8,850원입니다. 그죠? 코콤은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역시 5,000원대 부근이었는데 5,000원대 그 밑에 아래 구간이었죠. 그죠? 그거에서 지금 9,3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100%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효성 ITX 13,000원까지 빠졌을 때 걱정하시는 분, 그 아래로 빠졌을 때 걱정하시는 분 많으세요. 자, 사물인터넷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다. 반드시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효성 ITX가 전일 19,000원 또 이상 찍고, 지금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가야 되는 섹터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유헬스케어 관련주죠. 인성정보가 전일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흔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만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거 할 필요 없는 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시장이 건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속성 이론이 지금 존재하는 곳은 결국은 사물 인터넷하고 차이나 디스카운트밖에 없어요. 웨이포트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1,300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400원대 말씀드렸던 게 벌써 1,300원대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미 관련주도 이노칩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노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5,800원이네요. 그죠?
자, 이노칩도 3%나 되는. 제가 왜 그랬잖아요. 이제 중국의 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샤오미 폰의 성장세 그리고 이런 것들의 명확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노칩, 심텍, MC넥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노칩이 가족분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텍, 그 다음에 MC넥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하락과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와야 될, 가야 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이런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돼 있고, 그것은 언젠가 매기가 쏠리게 돼 있습니다. 매수세가 붙게 돼 있죠. 그것은 시장이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려 있는 부분이지, 이게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손절할 종목이라면 아예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손절할 건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런 불안한 시장, 손절할 수도 있다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친구하고 약속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친구하고 만나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확신이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펼쳐질 시장이 아닌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겁이 나고 모든 걸 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래에 펼쳐질 시장이라면 그건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당연히 가야 될 시장이고, 펼쳐질 내 미래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기술력이라면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더더욱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방송, 오후 방송, 저녁 방송까지 나와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다 확 간다에 대한 얘기예요. 또 사물 인터넷 얘기입니다. 왜? 사물 인터넷이 협의의 개념이 아니고 광의의 개념이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에서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은 거의 통신 장비에 대한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신이 먼저 구축이 돼야만 사물 인터넷이 연결이 되죠.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 시스코 부회장이 이제 만물 인터넷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물 인터넷도 아닙니다. 모든 망가진 물건에 인터넷을 입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만물 인터넷의 개념, 거기에 근간은 통신이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의 개화이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지갑을 쉽게 열게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의 또 다른 하나의 정책이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통신을 먼저 정비를 하고 있고, 통신을 새로 IPv4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을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물 인터넷을 막 갖다 입히면 뭐가 되느냐? 유헬스케어도 되는 것이고, 그죠? 비콘도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가전제품의 스마트화가 되는 것이고, 스마트 건설, 스마트 빌딩 이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 서울경제TV 화장실 가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화장실 가보시면 이 서울경제TV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불이 꺼집니다. 이게 스마트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적 개념하고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아직 좀 미비해요. 왜? 한참 동안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 곤란해집니다. 그죠? 껌껌한 데서 볼일을 봐야 되는.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마트의 개념이 너무, 이 사물 인터넷과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블루투스화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말 스마트화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통신, 기본 장비, 보안,
그것이 먼저 구축이 돼야만 플랫폼 회사들이 거기서 다 끼워 맞추게 합니다. 플랫폼, 비콘, 그죠? 비콘 플랫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신이 문제지만 또다시 다음 섹터가 존재하고 또 100%가 갈 다음 섹터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광의의 개념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은 통신 쪽이니까 S넷입니다. 계속 오르네요. 그죠? 이제는 또 7%야. 퀄컴도 9%고. 그죠? 이거 안 떨어져. 그죠? 문제는 이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S넷. 그죠? 퀄컴. 지금 떨어져 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효성 ITX까지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양 DNU가 새로 딱 등장을 했죠. 자, 이거 왜 등장시켰느냐. 라이파이예요. 지금의 와이파이보다 10배 빠른 시스템. 라이파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라이파이는, LED의 조명 쪽으로만 해서, 이 지금 와이파이의 속도의 10배 빠른, 것을 구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새로 펼쳐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이 발전하는 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새로 펼쳐질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또, 후일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또 강연에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얘기들 들고, 김해 쪽으로 제가 갑니다. 김해 문화원에서 강연을 하고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제가 가서 여러분들, 김해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마산, 창원, 인근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와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 참가비 무료고요. 주차도 무료니까 차 끌고 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행보는 이어집니다.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형국이죠. 1906선에서의 흐름이고요. 코스닥 바닥권 탈피 시도가 조금 나오나 싶었는데 재차 변동성을 확대합니다. 하락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현재 536선에서의 흐름이네요.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상승 모멘텀은 그야말로 부재합니다. 갈피를 잡기가 너무나 힘든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도 가는 종목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과 섹터가 해답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서울경제TV 프로그램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발빠른 정보와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